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도 토요일날 우리가 대전 집회를 해서, 사실 대전 집회 때 제가 뭐 거의 10억 수준의 이 발언을 해서 토요일날 사실 10억을 한 셈입니다. 근데 이제 일요일에 이 가세연의 이 하청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파면요? 하여튼 뭐 김수현이라는 변호사 타이틀 쥐고 있는 그 제가 하도 일요일 날 막말 방송을 해놔가지고 저는 이제 어제는 강화도 산행을 하느라고 제가 이제 방송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자가 이게 거의 총기를 그냥 360도로 난사해 놔가지고 이것저것 지금 다 지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야 어차피 진실을 파헤치는 매체니까 이자를 좀만 더 부추겨서 모든 진실을 다 캐내야 하는데 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하는데, 일단은 같은 보수 내에서도 이자를 잘 모르고 이자가 지금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왜 갑자기 이 뒤늦게 나타나서 태블릿 PC는 최순실 게 맞고 미디어치는 감옥 가는 게 맞고 이런 말들을 하는지,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독자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제가 탄핵 무효 당시에 아마 11월 말 정도부터 제가 태블릿 PC를 조사를 했고, 10월 24일 날 보도됐는데 저는 11월 말부터 태블릿 PC를 조사했다는 것은 뭔가가 한 달에 갭이 있잖아요. 우리 독자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설마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이 개인 IT 기기를 갖고 장난을 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개인 IT 기기를 누가 썼느냐는 부분은 포렌식 하면은 너무 밝혀내기가 쉽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숨기려고 그러면은 카톡이나 문자나 요금 납부나 통화 기록을 거의 싹 다 조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가능할까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안 믿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4일 JTBC 첫 보도 이후 13시간 만에 공식 사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이 지금 제가 주장하는 거랑 거의 각이 똑같은 내용으로, 야 이거는 김한수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냐? JTBC 보도하자마자 그날이나 다음날 오전에 한정석 위원이 썼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 미디어워치에서 얘기하는 이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뼈대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한 달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정석 위원이 잡아놓은 그 뼈대에다가 조사한 거고, 이거는 또 재판이 가면서 그 뼈대에다가 붙여놨기 때문에 그때 한정석 위원이 본 거랑 대동소이하다, 우리 관점은.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달 뒤에 들어와서 이제 나중에 이 조사를 할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물밑에서는 좀 얘기가 있었지만은 왜 공식적으로 얘기가 안 됐냐, 그거는 박 대통령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 증거물을 써야 될 당사자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박 대통령이 당사자가 이거를 마치 인정한 것처럼 돼버리면은 제3자가 이게 설쳐가지고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한정석 위원장은 그 생각을 했을 거고, 저도 사실상 이건 끝났겠구나. 그래서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가 2번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2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번 정도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설마 이런 걸 조작했을까도 있지만은, 박 대통령이 공식 사과한 이상 이건 제3자가 이거 움직여서는 도저히 이거는 밝힐 방법이 없어 보인다. 다만 최순실의 입장이 어느 정도로 일관성이 있을까, 그 변수 남아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 10월 24일 날 JTBC가 보도를 하고 25일 날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자, 이 파묘자가 지금 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파묘자가, 자, 이게 이제 바로 10월 29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24일 JTBC가 보도하고 10월 25일 날 대통령이 사과하고 제가 29일 날 이 황장수하고 방송을 하는데, 29일이 이제 마침 이제 김한수가 이제 검찰에 조사받는 날인데, 저는 이 시기에는 JTBC 보도 자체를 아예 안 봤을 때예요. 이건 제가 손석희 저주 때부터 그랬죠. 저는 JTBC 보도를 안 봤다. 안 봤지만 설마 저런 거 갖고 조작을 했을 리는 없다. 계속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실 이유도 다음날 박 대통령이 공식 사과를 해버리니까, 야, 이러면 뭐 저 같은 제3자가 어떻게 이걸 문제제기 하겠냐.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건 끝난 부분이구나, 그런 상태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뒤에 이제 튀어나오는 K재단 미르재단에 제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워야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튀어나올지 모르고 있었고, 이때 이 날짜 때부터는 제가 개인 변희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때부터는. 왜냐하면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원종 실장뿐이 아니라 우병우 수석, 뭐 김전 수석 싸그리 청와대 인사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한강호 실장이 등등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그 민정수석은 조대한 민정수석이 들어오는데 거의 2달 넘게 걸렸죠. 이 탄핵을 앞두고 있는 정권에 어느 누가 이 청와대로 들어오겠어요. 그리고 청와대 안에서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할 것이며, 이제 와서 보지만은 그 청와대 안에는 김한수 등등 간자들이 옆에 이제 붙어가지고 오히려 탄핵을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강옥 실장이 이제 청와대 준비하러 들어갔을 때 도저히 일할 사람이 없다. 도저히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이 저랑 김경재 총재는 자유총연맹에 있었지만은 김경재 총재는 사실상 청와대 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김 총재도, 저는 그 특보였는데 저도 김 총재를 통해서 청와대 입장을 듣고 제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K재단 미르재단에 이제 정호성하고 아마 안종범이 구속당해가지고 그거에 이제 청와대와 함께 같이 레이더가 막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황장수는 이때 아주 인생에서 막 거의 황금기였죠. 신났죠. 신나서 막 탄핵 선동하고 박 대통령이 마약하고 뭐 온갖 거짓말 다 떠들 때문에 옆에서. 그럼 저는 옆에서 이제 이거를 대충 이제 듣고 막고 있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대충. 왜냐하면 저도 그 사건을 모르니까, 이 박 대통령과 최순 사건이 뭔지를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김 총재 쪽에서는 너는 그래도 계속 유튜브로 뛰고 있어라. 왜냐면 나중에 이게 엎어치기 할 때 그때 채널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황장수한테 맞추면서 여기 남아 있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말을 안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이때 이 방송에서는. 근데 이 태블릿 PC 얘기를 황장수가 꺼내길래, 그거 뭐 필요 없다 떠내길래 제가 그때 한마디 거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는 바람에, 야, 이거는 진짜 참 문제제기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요걸 이제 이 파묘자가 해가지고 꺼내는데, 이때 상황은 의미가 없는 게, 저는 태블릿 PC를 조사한 게 바로 이거 한 달 뒤에 11월 말부터 조사했거든요. 이땐 내가 아무 조사 안 했다. 단지 박 대통령이 사과해가지고 이게 참 어렵게 됐다. 다만 최순실의 입장이 저렇게 과연 일관적으로 안 썼다고 갈 수 있을까? 그건 좀 봐야 되겠다. 제가 딱 그 입장 정도였어요. 그럼 왜 11월, 12월에는 갑자기 발언이 가능했냐? 최순실의 입장이 12월까지도 이어졌기 때문에요. 최순실이 만약에 11월 중간에 내 거 맞다 그랬으면은 뭐 제가 할 일도 없었겠죠. 근데 한 달 반이 가도록 최순실이 똑같이 내가 쓴 게 아니라는 일관적인 입장이 나오니까. 그리고 11월 말에 제가 조사했지만은, 제가 조사 내용을 발표한 날은 고영태가 국회에 나와서 최순실이 쓴 적 없고 내 책상에 있지 않다, 이 증언을 듣고 제가 이제 공식 발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자는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탄핵을 찬성한 자는. 더군다나 저는 단순한 탄핵 반대가 아니라 박 대통령 측과 연결된 상태에서 탄핵을 막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전략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절박했었던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기에 바로 정규재, 정경련 라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무작정 하야라고 선동 들어오니까 그러면 또 저는 그 선동을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막습니까? 탄핵 절차 밟고 가자. 너희들 대통령이 지금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무작정 하야냐. 법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굉장히 수세적인 상황에서 탄핵을 막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본인은 그냥 탄핵 찬성해가지고 박 대통령 서영수라는 거 막 거짓 선동하고 그랬던 자가 이 절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아무 이해도 없고 동조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음해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바로 그 박 대통령이 사과한 부분 가지고 JTBC는 아직까지도 그걸 이제 이용하죠.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1심 때 깨졌습니다. 1심 때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자가 몰라서 그러는데 더 이상 박 대통령 사과 문제로 태블릿 PC를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1심 때 최순실이 썼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김한수까지 증인 신청하고 그 부분을 부정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것은 이제 다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태블릿 진실투쟁이 가능해진 거죠. 자, 그러면 1심 판결 가지고 또 이 작자가 이제 1심 판결 가지고 지금 1심이 2018년도 12월 10일 날 선고가 됐는데 지금 언제입니까? 이제 2021년도 지금 이제 3월인데 1심 선고한 지 2년 4개월이 지났는데 1심 판결문 들고 줄줄 읽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만약에 항고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고했지 않습니까? 항고 이유서가 있는데 그럼 항고 이유서라도 보고 항고 이유서가 뭐예요? 1심 판결문이 다 잘못했다. 우리는 전체를 다 부정했어요. 일부 부정한 게 아니라 1심 판결문 전체가 거짓말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항고 이유서라도 보고 항소 이유서라도 뭐 얘기를 해야지. 2년 4개월 전에 우리법연구회 판사가 쓴 이거 1심 가지고 와가지고 너희들은 유죄다. 글쎄 난 좌익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는데 물론 좌익 출신이니까 좌익의 밑바닥 출신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1심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있지만 실제로 1심 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판사는 그냥 다 모른 채 했죠. 왜? 그 증거를 이제 인용하게 되면은 유죄를 못 때리니까 예를 들면은 L자 패턴은 나중에 1심 뒤에 나왔지만은 그 카톡 부분 삭제 부분 문자 삭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김필준이 도대체 이 비밀번호 어떻게 풀어나갔냐 이 부분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증거로 다 입증했거든요. 그게 판결문에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변호사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했지만은 과학적으로 이런 주장은 틀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장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심 들어가자마자는 그냥 다 조작이 그냥 막 쏟아져 나갔고 이 책은 기본적으로 2심에 들어가서 잡은 조작들이 핵심 증거로 나와요. 2심에 들어가서 잡은 조작들이. 그게 뭐냐면 우리 독자들은 너무 많이 적었지만 바로 요 김한수가 요금 납부한 내역을 은폐하고 속이고 은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요금 납부 내역을 은폐하고 속이고 계약서를 위조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IT 기기를 누가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는 사진, 카톡, 문자, 연락처 많이 있는데 그거는 싸그리 다 삭제돼 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아볼 수 없게끔 핵심 증거들이 다 훼손돼 있다. 삭제되고 그걸 JTBC가 삭제했다, 검찰이 삭제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받아보면은 그냥 바로 한 일주일 만에 확인할 수 있어요. 못 주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 주는 거죠. 재판부가 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왜 이게 다 삭제됐냐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미징 파일을 받아보면 되는데 그걸 떠나서 요금 납부 내역은 디지털 증거가 아니니까 이미징 파일이 아니라 이런 SK나 하나카드 외환카드의 사실 조회만 가지고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김한수 이 사인 2개 다른 거 이거 말고도 이제 계약서 위조 증거가 15개가 넘어가는데 계약서 위조와 요금 납부를 은폐한 이유는 김한수가 여기다가 돈을 낸 게 드러나면은
최순실이 썼다는 이 알리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은폐와 위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파묘자라는 자는 이 책의 핵심,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인 바로 요거를 절대 얘기를 안 하죠. 딴 것만 얘기하죠. 일심만 얘기하죠. 네. 이건 누가 봐도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JTBC도 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변명하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요것만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것만 빼고 핵심인. 물론 요것만 빼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다 빼고 판사가 이 우리가 제시한 주장들을 다 삭제시킨 1심 판결문 들고 설치고 있어요. 그거. 그럼 이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까지? 원래 안 그랬거든요. 원래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런 짓을 하느냐? 오늘 이게 자료가 많아가지고 좀 헷갈리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자료가 지금 좀 못 올려놨는 건데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태블릿 PC대에서 최순실 거라고 막 뒤집어 씌우고 지금 가장 핵심적인 왜 검찰은 왜 임징빨 안 내놓냐 우리 편하고 거의 우리랑 비슷한 주장을 했었어요. 이자가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근데 이자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하청 채널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표현이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세연의 하나의 채널을 하나 하청으로 맡았죠. 그 변화밖에 없어요. 그 변화밖에. 그 변화로 인해서 저는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제가 이 얘기를 2020년 1월 달에 제가 가로세로에서 방송을 마치고 강용석과 김세희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얘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유영아를 좀 보자 그래서 나는 유영아하고는 이 김한수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김한수가 요금 납부 문제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고 김한수가 그러면은 실사용자 플러스 지금 실사용자보다 더 중요한 게 김한수와 검찰이 요금 납부 내역과 계약서를 위조해서 즉 증거를 조작 태블릿 실사용자를 조작한 주범이라는 게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 가용석 무리들이 김한수가 안 썼다 우겨봐야 김한수는 조작의 범죄자예요.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한수가 조작한 혐의를 우리가 다 잡았다. 내가 조만간 발표할 거다 그랬을 때 강용석의 얼굴이 완전히 흐해져가지고 그거 그렇게 막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래서 뭐 유영하고 좀 상의 좀 해봐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 김세희 이자는 김한수는 박 대통령 부하인데 김한수가 조작의 주범이라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하여튼 둘이 어마어마하게 이 당황을 해서 나도 그러면 유영아한테 따져 묻겠다. 나도 유영아 따져 물을 테니까 한번 보자. 그래서 유영아를 2월 며칠인가 만나요. 저기 반포에 있는 파레스 호텔에서. 그때 얘기들은 제가 뭐 책에 써놨죠. 김한수하고 술 먹고 풀자. 이따위로 나왔다고. 즉 유영아, 강용석, 김세희는 이 김한수가 이 요금 납부를 은폐하고 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실사용자 플러스 태블릿 조작의 주범이라는 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위치인 겁니다. 목숨 걸고. 그럼 저들은 김한수와 어떤 사이냐?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유영아가 김한수랑 같은 사무실을 썼다는 얘기는 유영아가 김한수를 데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김한수가 유영아를 데리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김한수는 당연히 JTBC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JTBC는 김한수가 임여는 순간에 회사 통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김한수는 제가 지금 이 보수 쪽에서 태블릿 조작 진실을 바로 김한수가 주범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목숨 걸고 또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는 김한수가 유영아를 포섭하고 김한수가 유영아가 강용석, 가세현을 포섭했다고 봅니다. 그건 나중에 특검하면 다 드러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가선에 포섭된 파면연은 이제 돌격 앞으로 나온 거죠. 돌격 앞으로. 근데 그래봐야 의미가 없다니까요. 지금 이 책에 지금 이 꽂힌 사람들은 1심 판결문에 꽂힌 게 아니라 지금 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 태블릿 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니다. 김한수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김한수가 실사용자라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김한수가 조작의 주범이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다 지금 꽂혀서 이제 우리가 이 계약서를 아예 드러내는 신문 광고를 준비하거든요. 지금까지 신문 광고가 책 내용은 이게 별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책이 알려졌기 때문에 요 계약서 사인 위조를 한 거를 광고에 붙이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